오늘부터는 이제 J2급 교재의 실무 수행을 하겠는데요. 실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분계 연습을 1교시에 1시간을 하고 나머지 3시간은 앞으로 가서 재무전자로 로그인해 가지고 실무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계 연습을 하는데요. 405페이지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 연습이 앞에서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는 그 유형의 거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FAT 1급에서 다뤄 보았던 그런 유형의 거래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뒤로 갈수록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거래 형태를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많이 공부하시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1번 보시면 평화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00만 원. 이것을 거래처 서울상사가 발행한 받을 어음으로 배서 양도하여 결제했다 하는 그런 문제이죠. 우리가 이제 어음 관련 거래의 배서 양도 거래입니다. 보관 중인 받을 어음을 양도했어요. 누구에게? 평화상사에게. 그리고 이 평화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결제하기 위해서 양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하고 받을 어음이라는 보관 중인 자산이 대변에 가서 감소하는 배서 양도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분계를 써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죠? 여러분이 분계가.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에는 평화상사 코드 걸을 거고요. 금액은 2,000,000,000이 되고요. 배변에 가야 될 개념 과목은 받을어음 되겠죠. 받을어음의 거래처는 서울 상사 코드 걸어야 되고요.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전표를 일반 전표에 입력한 다음에 받을어음 줄을 클릭하고 F3 또는 기능 모음에 가서 자금 관리해 줘야 되죠. 배서 양도로.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출처 대구상사의 제품을 매출하고 수령한 대구상사 발행 약속금 1200만 원을 우리은행에 추심 의뢰하였는데 금일 만기가 도래하였다. 네, 그러니까 대구상사에서 받은 받을어음을 우리은행에다가 추심 의뢰했다는 것은 받아줄 것을 의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심료 7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받아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7만 원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통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개정 과목 3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음이 받을 어음이잖아요. 매출하고 수령한 대구상사의 약속음. 이게 받을 어음이죠. 그래서 받을 어음은 대변에 가야 되겠죠. 받을 어음 대변. 그리고 차변에 오는 게 요 은행에서 추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 800번대 코드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거기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이죠. 그리고 차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당좌예금 차변이 되겠습니다. 자, 써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의 문제는 차변이 수수료 비용인데 코드가
수수료 비용이 코드가 여러 개 있으니까 800번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차변에 당좌 예금이 증가하죠. 당좌 예금에 1193만 원이 증가하겠네요. 1193만 원이. 그렇죠? 그리고 대변은 받을 받을음의 거래처는 코드가 대구 상사 코드 걸어주시고 1200만 원. 이렇게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대변의 자산 감소 1200만 원. 차변의 수수료 비용 발생 7만 원. 자산 증가가 1193만 원. 이러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받으럼줄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 F3 또는 기능 모음에 자금 관리 해가지고 만기 처리하면 돼요. 만기 처리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볼 수 있죠. 뭐.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 1일 날 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중인 대전 상사의 받으러온 100만 원을 한국은행에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네, 보유 중인 어음을 은행에 한국은행에다 매각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음을 할인했다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자, 만기일은 8월 31일이고 할인율은 12%이며 월할로 계산했습니다.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랬어요. 자, 어음을 할인했다 또는 어음을 매각했다라는 것은 은행에 매각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금 보관 중인 요 100만 원짜리 어음은 만기가 8월 31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4월 1일이에요. 네. 그래서 100만 원도 아주 굉장히 지금 급, 급하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을 빨리 현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은행에다가 이걸 아, 13%, 여기 12%네요. 연 12% 이자로 월할로 월할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고 100만 원짜리를 할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인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할인료가 얼마인지를 우리 보고 계산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음 할인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이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인료를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없었죠. 자,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00만 원을요. 자, 할인료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할인료 계산은 이자 계산과 같습니다. 자, 100만 원이죠. 곱하기 연이자율 12%를 곱하면 1년치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이자는 1년 것이 아니라 월할로 따져서 4월, 5월, 6월, 7월, 8월이 되겠습니다. 4, 5, 6, 7, 8. 8월 말일이 만기니까. 그래서 5개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5 나누기 12를 해주면 5개월분이 나오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은 100만 원의 12%는 12만 원. 12만 원이면 1년에 한 달에 만 원씩이니까 5만 원 나오겠네요.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 5만 원 나오겠죠. 5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료에 대한 비용 발생을 시키는데요.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제 이게 이 개정 과목이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이 문제를 놓치는 사람들이 우리 수험생 중에서는 꽤나 있습니다. 예.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예, 여러분 받으러움이라는 게 매출 채권이지 않습니까? 자, 받으러움을 은행에 매각하고 대신에 이자를 지급해주는, 이자를 우리가 이자만큼을 할인해주는 그러한 매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봤다 하는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입니다. 예, 5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현금으로 매각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95만 원이 되죠. 95만 원. 이 차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거래처가 대전 상사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코드에 대전 걸어주시고 1,000,00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인료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혹시 할인료를 계산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잘 하시면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서 주거래처인 제주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3천만 원을 곧바로 우리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0만 원 및 추심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단 어음 할인은 매각 거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4번 문제는요. 어음을 받자마자 바로 할인했어요. 돈이 급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은행으로부터 할인료 50만 원, 그 다음에 추심료 나중에 2만 원 이렇게 미리 차감하고 주겠다. 해서 52만 원이 할인하면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자, 할인료와 추심료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럴 때는요. 같은 비용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두 개를. 그러니까 아까 2번과 3번은 2번의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이었고 3번의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요 4번처럼 우리가 할인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같이 하나로 묶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비용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거 되고 뭐 회사에 따라서는 그냥 추심료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도 금액이 뭐 크지 않으니까 판매관리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판매관리비라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할인이란 말이에요. 어음의 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은행에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 또는 관리 활동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여기 수수료까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분계하고 비슷하죠.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52만 원, 그리고 차변의 현금이 3천만 원에서 52만 원 뺀 금액이 되겠고, 대변에는 받으러움 제주상사가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써보면 이렇게 되죠.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52만 원이고요. 52000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2,948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2,94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대변에 관한 개정 과목은 바드러움이죠. 바드러움의 거래처는 여기서는 제주 상사죠. 제주 금액이 3천만 원짜리죠. 30,000,000이 되겠습니다. 네, 어음 관련 거래들 우리가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470만 원을 금일자로 8%, 연 8% 이자율로 동점에 3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대체하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건 이자가 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상 매출금을 약속한 날에 못 받게 됐어요. 예. 뭐, 한 3개월 좀, 지금 여기서는 몇 개월 봐달라고 그랬죠? 예, 3개월. 예, 3개월만 좀 봐주세요. 예. 그래도 거래처에서 3개월 봐달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니까, 예, 대신에 우리가 돈을 차입한 걸로 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광주 상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뭐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판매한 매출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돈을 떼어먹겠다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쳐서 3개월 후에 지급하게 해준다고 하니 예, 고마운 거래처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만 돼도. 자,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대체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분계는요. 5번 차변에 3개월 빌려주는 거니까 단기 대여금이 되죠. 돈을 빌려준다 이거죠. 단기 대여금. 금액으로는 아니죠. 거래처는 예, 광주 상사가 거래처가 되죠. 금액은 470만 원이 되어 있나요? 4,70, 그리고 이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감소시킵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똑같이 광주 상사고요. 470만 원 매출 채권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 거래는 470만 원이라는 매출 채권은 자산 감소가 일어나고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일반 채권은 자산 증가가 됩니다.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그런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을 보시겠습니다. 평화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만 원 중에서 500은 500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 대차 거래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게 이제 반대의 경우에요.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평화상사로부터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오늘 갚아야 되는데 500만 원밖에 통장 잔고가 500밖에 없어요. 그래서 500만 이체 시켜주고 미안하니까 평화상사에다가 나머지 500은 우리가 돈을 빌린 것으로 금전 대차 거래로 전환합시다 해가지고 오케이 했습니다. 자, 이자율은 연 12%, 상환 기간은 차용일로부터 10개월. 10개월이면 단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거래처 입장에서는 단기 대여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 차입금이죠. 이자 지급 기한은 원금 상환 시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것만 우리가 캐치해가지고 단기 차입금으로 인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6번의 분계를 우리가 전초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감소합니다. 갚은 걸로 되죠. 거래처가 형화상사 코드 걸어주시고 1,000만 원 부채가 감소합니다.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서요. 그리고 대변에서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500을 이체했으니까요.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가 한국은행 500만 원이 감소하죠. 이체시켰으니까. 자산 감소가 일어나고. 나머지는 우리가 차입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죠. 단기 차입금이 되고요. 거래처는 평화상사 코드 거래 500만 원. 네. 이런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7번을 보시면은요. 우리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던 원재료에 대한 외상 매입금 820만 원 중, 자, 외상 매입금이 또 나왔어요. 외상 매입금 820만 원 중에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애누리 받은 7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해보아라. 자, 외상 매입금 갚았는데 70만 원 제외하고 갚았어요. 어떻게 제외하게 됐냐면은 품질 불량이 있어가지고 품질 불량이 있어서 협의한 결과 70만 원을 외상에서 할인 애누리 받기로 했다. 이거 애누리.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매입한 회사니까 매입 애누리로 회계 처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외상 매입금 820만 원 차변에서 감소하게 되는데 부채가 감소하게 되죠. 자, 7번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우리 당사네요. 그래서 820만 원, 8,200,000,000 이렇게 부채가 감소되고요. 자, 대변에 이 애누리 받는 거 매입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 이용하면 됩니다. 70만 원. 매입 애누리는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이게 상품에 대한 것이었으면 상품의 차감 계정 코드를 써야 되고 원재료를 매입했으면 원재료 차감 계정으로 그때그때 코드는 골라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하죠. 현금이 750만 원 감소하게 되겠네요. 이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릉 상사로부터 제품 매출 후 외상 매출금 500만 원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율 2%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이번에는 매출 할인을 해주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우리가 감소시키면서 2%를 뺀 500만 원의
2%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할인을 우리가 해줬어요. 왜냐면 조기에 회수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빼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돈이 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할인율이 2%나 되어서. 그래서 490만 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90만 원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차변의 당좌 예금이 490이 되고요. 차변의 매출 할인이 10만 원이 됩니다. 이 매출 할인은 또 무슨 계정이냐 하면은 이게 상품 매출이면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고 만약에 제품 매출이면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으로 코드를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자, 분계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8번은 차변의 매출 할인이 10만 원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은행 당좌예금이니까 당좌예금 가로 열고 코드는 우리은행 490만 원이 입금됐다. 분계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대변은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강릉상사가 되겠죠. 500만. 우리가 재고자산 공부할 때 뭐 매입 애누리 또는 매출 할인 이런 차감 계정들에 대해서 공부는 했습니다. 예. 우리가 총 매출액에서 순 매출액을 구하려면 매출 할인 같은 건 빼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매입액에서도 순 매입액을 구하려면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뭡니까? 매입 환출 이런 걸 빼주잖아요. 그렇게 빼줘야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교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걸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표 입력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부실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3,300만 원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대손처리하였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우리가 이제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을 대손처리 못 받는 걸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외상매출금 대변에 감소시키고요. 자, 대손충당금이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는 2,300이 부족하죠. 2,300은 당기의 비용인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대손 처리 분계예요. 요거. 우리가 FAT 1급에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번을 우리가 분계를 쓰면은 차변을 먼저 쓰면은 차변이 대손 충당금이죠. 이 대손 충당금도 코드를 잘 골라야 돼요.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손 충당금이 109번 코드를 꼭 써야 될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요. 그래서 1,000만 원 전부 감소가 되는 거고요. 대손 충당금이. 그리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예요. 대손 상각비. 예. 대손 상각비는 800번대 코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00번대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2,3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대손이 3,300만 원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변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부실상사 부실코드 검색하시고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 000 000 3,300. 다음은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약기업의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나약기업 발행 약소거금 600만 원이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네, 아까 9번은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확정되고 10번에서는 어음이, 즉 바들어음이죠. 바들어음이 부도로 인해서 대손이 확정됐습니다. 예, 부도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가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그래요.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대손 처리와 관련해서 TAT 2급의 실무 수행 쪽에서 여러분이 좀 더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이 대손충당금 잔액은 아까 9번에서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이 외상매출금의 충당금 잔액이었고 10번에서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이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므로 코드가 다릅니다. 아까 여기는 109번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예, 여기는 이제 111번 코드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받으러움의 계정 과목 코드가 110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감 계정은 111번입니다. 네. 자, 대손 충당금이 역시 부족하죠? 100만 원 부족한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손 삼각비라는 판매 관리비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 분계 아까하고 유사하죠? 자, 차변의 대손 충당금인데요. 코드가 다르다. 111번. 네, 대손 충당금 500만 원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100만 원 부족한 것은 대손 상각비 800번대로 100만 원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이 바드럼이 되죠. 바드럼의 거래처 코드는 나약 기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기업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에는 부도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실기업, 나약기업, 예, 기업의 재무구조가 또는 자금 사정이 나약한 재무구조가 부족하고 자금 사정이 나약한 기업들은 이런 성장이 멈춘 데다가 또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 견디지 못하고 예, 은행의 도움을 못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부도가 날 수밖에 없죠. 은행에서 계속 돈을 빌려줘야 운영을 할 텐데 기업이 가능성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를 않고요.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예, 어렵게 되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하면은 이제 위기가 오죠. 뭐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기업들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음 11번. 자, 11번 보시면 당사는 부실기업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1,000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모아 전액 대손 처리했다. 예. 이렇게 대손이 많으면 안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매출에 대한 어떤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러움처럼 매출 채권이 대손이 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겁니다. 대여한 단기 대여금. 그래서 이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도 미리 전기 결산때 예측이 가능했으면 이렇게 충당금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충당금 역시 아까 바드럼의 충당금 코드, 대손 충당금 코드가 외상매출금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손 충당금이 여기 저 700만 원 상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대손 충당금 코드는 또 달라요. 코드가 다르다. 단기 대여금의 다음 코드. 예. 그래서 코드를 잘 구분해서 대손 충당금에서 700만 원은 상계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자라는 300입니다. 모자라는 300을 위에 아까 10번과 9번처럼 판매 관리비인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돈을 대여해 주는 것은 우리 회사는 지금 우리 TAT 2급에서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이라고 보고 우리가 분계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조업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인데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영업활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을 통해서 대손이 발생했다? 그건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영업 외 비용. 그 영업 외 비용으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그래서 이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300입니다. 자,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사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코드 잘 골라야 되고요. 700만 원 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하는데 모자라죠? 모자라는 300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이 있어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 기억하십시오. 대변해 가는 건 단기 대여금이 감소하게 되어 있죠. 거래처는 부실 상사입니다. 금액은 1000만.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보면요. 전기 대손 처리한 개선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자, 전기에 대손 처리했다는 건 개선 상사 외상 매출금 장부가 없겠죠. 정리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차변, 보통예금 증가시켜야 됩니다. 단 전기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에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또 감소시킬 수가 없죠.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전기에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에서 상각을 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에다가 다시 충당한다. 네. 아마 FAT 1급 시험 준비하는 때 이 정도 문제는 나왔을 거예요. 대손 처리한 채권이 입금이 되면 다시 대손 충당금에 충당한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12번의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자산이 증가합니다. 한국은행
대변이 대손 충당금이에요. 근데 대손 충당금 코드 109번 돼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이니까 109번의 대손 충당금을 다시 증가시켜줘. 14번까지 하고 네, 오늘 분계 연습을 마칠게요. 14번까지만 하고 자 13번 전기의 평형 상사의 외상 매출금 440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했으나 당일 전액 회수하였다. 네. 이것도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면 되는데 근데 밑에 좀 요건이 상기 금액은 전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대손 요건 충족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이거는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대손세 공제 제도에 대해서 우리 TAT 2급에서는 이제 실무 수행으로 문제가 제법 잘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론 정리할 때 이 대손세 공제에 대한 이론이 우리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와 버린 건지 어떻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 수행할 때 대손세 공제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대손세 공제라는 건 뭐냐면은 자, 전기에 대손세 공제 받았다고 지금 설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평양 상사에 44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외상 매출을 작년에 했고 그것을 부가세 신고해가지고 매출세액으로 여기 지금 세액 포함이니까 여기 매출세액은 40만 원이겠죠? 40만 원. 40만 원 납부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로부터 즉 평양 상사로부터 이 440을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어떤 그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사유에 의해서 뭐 회사가 파산했다든가 그래가지고 대손이 확정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400만 원 받는 것은 우리 책임이겠지만 우리가 세금 40만 원 납부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대손세 공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대손세 공제를 받았는데 돈을 다시 받았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 우리가 전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 요건이 충족해가지고 대손세 공제 40만 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을 평양상사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늘 회수했다 이거예요. 회수. 그러면 이거를 납부할 부가세, 즉 부가세 예수금으로 다시 회계 처리해주고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해줘야 돼요. 자, 그 정도 설명드리고 분계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자, 차변에 돈이 들어왔어요. 예,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현금이 440만 원 들어옵니다. 자, 대변에 대손 처리한 돈이 들어오면 다시 이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랬죠.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109번에다가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440을 다 충당하면 안 되고 공급가액인 400만 원만 충당을 하고 40만 원은 세무서에 다시 납부해야 돼요. 자, 납부하는 그 매출세 계정 과목이 뭐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거죠. 부가세 예수금에다가 40만 원 증가, 부채 증가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실무 수행할 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반영을 해요.
입력하는 것은 나중에 연습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1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사는 전기의 3일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기말 결산 시 대손 처리를 했으나 금일 3일 상사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전기 대손 처리는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다. 네, 이거는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충당해주는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예, 차변의 현금이 500만 원 증가하죠. 대변은 대손 충당금으로 다 충당하면 돼요. 이건 돈 빌려준 거니까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코드로 전표 입력할 때는 코드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라든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분계 연습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07번부터 분계 연습은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